이제 하나회는 해체됐고 그냥 역사의 한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것 같죠? 당시의 박정희가 지금의 윤석열, 그리고 전두환이 지금의 한동훈, 이 둘을 주축으로 지금 제2의 하나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2023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의 봄이 개봉 2주차 주말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흥행을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경제 유튜버도 아니고 정치 유튜버도 아니고 영화 유튜버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는 꼭 봐야 할 기대작이었고 개봉날 관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주말 저녁 피크 시간에 가게 앞 거리는 항상 붐비고 여기저기 3355 모여서 가르침 찍찍 뱉어가며 꽁초 바닥에 버리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흡연충들 투성이던 이 거리가 지난 주말 저녁에 보니까 마치 새벽에 미화원분들께서 청소를 싹 끝내고 난 직후의 거리 모습처럼 쓰레기 하나 없고 사람 한 명 안 지나다니는 걸 보고 진짜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 먹고 살기도 바빠서 나중에 IPTV로 나오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난 주말에 봤는데 정말 극장에서 안 봤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난 코로나 때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대부분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경제가 파탄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당연히 지갑을 열지 않아요.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용산에 있는 돼지 는 매달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있죠. 국민학교 저학년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인지했던 대통령이 바로 노태우였어요. 전두환 시절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는 힘든 나이였고 처음으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장 같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게 바로 노태우.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노태우가 정말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우리나라의 대장인데 국민학생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끄럽게도 제 흑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박정희를 지지하시던 분이셨어요. 대한민국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기에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찬양했던 박정희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런 아버지가 주로 했던 대사들,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살렸다, 박정희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았다, 5.18은 폭동이다, 전라도 애들은 빨갱이다 라는 말을 맞다고 생각하고 자랐고 정치의 정자도 모를 국민학교 저학년인 제가 혼자 잘난 척에 빠져 친구들과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나이는 같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이런 걸 알고 있다, 마치 내가 어리지만 이 정도로 정치를 잘 안다는 듯이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야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를 살렸어, 5.18이 폭동이지 무슨, 박정희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이런 개소리들을 주절주절 친구들한테 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하고 타임머신이 있으면 당시에 저를 찾아가서 진짜 죽방을 한 대 날려버리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하지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 것이며 교과서조차도 역사를 진실로 기록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저 역시 나이를 먹고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간 이후로도 정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16대 대선 때도 투표권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고 그분이 재임 중이던 기간에도 전혀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었으며 탄핵 소추 당시에도 그게 뭐지? 관심도 없었고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이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야 소중한 사람은 떠난 후에 알게 된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대학생 정도가 됐을 때는 중2병스러웠던 박정희 찬양은 안 하고 다녔지만 어차피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한편으로는 진짜로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투표를 하는 게 맞나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못하는 10대들도 있는데 투표권이 있음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게 멋있게 느껴지는 두 번째 흑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는 그 시절 국민학생 때처럼 주변에서 투표했냐고 물어보면 또 허세에 미쳐가지고 마치 세상 모든 진리를 깨우친 사람 마냥 뽑을 사람이 없어. 뽑을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해? 이딴 개소리를 떨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또 주업해오고 싶네 진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망가져갈 때는 그래도 꼬꼬마 국딩 어린이가 아니라 그런지 조금씩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당 야당이 뭔지 좌파 우파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남영동 1985, 화려한 휴가, 변호인, 택시운전사, 1987, 남산의 부장들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동안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당시에 저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별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역사를 모르지만 이미 역사가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박정희를 미화했다는 걸 알고 있고 재미도 없는 근현대사 공부를 따로 하고 싶진 않아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는 재미를 위한 픽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사실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사실과 다르게 미화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따로 나무위키 등을 검색해서 팩트 체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국민학교 저학년 때 미친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것과 이승만 시절도 정신 나갔지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은 정말 미친 시대구나, 아니 모든 걸 다 떠나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자기가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푸틴처럼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여자 끼고 술 처먹다 뒤진 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가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가 심지어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인데, 분명 진심으로 박정희를 존경하고 따랐기에 박정희도 이 김재규를 오른팔로 삼았을 텐데,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인데도 오죽 였으면 죽였겠냐고요. 아니 그냥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물어봐도 일제시대에 일본놈 앞잡이를 하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여자 끼고 술 먹다 뒤진 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알 거예요. 그 박정희 따까리라던 게 이 전두환이고, 이 지가 존경하던 박정희를 흉내내서 권력을 잡은 12.12가 바로 영화 서울의 봄의 주 내용이죠. 영화를 봤다면 그냥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이나 투표권이 있는 20대들도 저건 잘못된 거다 라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면서 여가부 폐지라는 개소리 같은 공약 하나로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대남 를 보면 진짜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나 싶기도 하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전두환이 쿠데타를 할 때 만약 북한에서 쳐들어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최전방 구사단 병력을 서울로 이동시키는 미친 짓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놈은 쿠데타를 한 거예요. 진짜 재수없게 정보가 북한으로 전달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한화회가 어떤 조직인지. 극중 정우성이 이런 대사를 하죠. 대한민국 육군은 모두 같은 편입니다. 김영삼이 한화회를 조져놓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12.12도 벌어졌을지 몰라요. 이제 한화회는 해체됐고 그냥 역사의 한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것 같죠? 당시의 박정희가 지금의 윤석열, 그리고 전두환이 지금의 한동훈, 이 둘을 주축으로 지금 제2의 한화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2023년의 대한민국입니다. 군인 출신 박정희, 전두환이 만들었던 한화회는 끝난 게 아니라 검사 출신 윤석열, 한동훈이 검사들로 구성된 제2의 한화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권력을 잡아서 한화회 출신들을 정계는 물론 각계의 주요 보직에 꽂아서 대한민국을 다스렸고,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치 경험도 없는 검사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흉내내며 권력을 배분하고 있어요. 이미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서로 편먹고 대한민국을 장악했는데 검사들이 편먹어서 장악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비리가 발각되어도 그걸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형동생 하면서 친구 아이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놔둘 거예요? 투표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후보들을 보고 본인에게 이득이 될 만한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그걸 욕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부자 감세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후보를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나 해야 할 빈곤층이 지지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는 후보는 버려두고 오히려 그 복지 하나하나를 없애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있는 건 너무 같잖아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집값 올려줄 테니까 난 윤석열이한테 투표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을 욕하지는 않겠어요. 최소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투표를 한 거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일본에게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라면 그래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투표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그런 민족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저소득층 노인들, 하루하루 밥 빌어먹고 살 걱정하는 인간들이 부자 만만세하고 있는 인간을 지지하고 정신 나간 애들은 패미아웃, 여가부 폐지, 가지야 이런 개소리 떨면서 표를 던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 나와요. 아니 최소한 공약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는 판단할 지능이 되기 때문에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그렇게 속아왔으면서 그냥 선거철에 표가 될 만한 거라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내는 공약 정도는 구별해낼 머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하고도 무슨 김포시 서울 편입 이딴 개소리에 혹해 있으니 진짜 이렇게 멍청할까 싶어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란다니까. 이런 대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이에요. 본인이 사회적 약자인데 강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자기를 지배해 주길 바라는 멍청한 생각.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게 커왔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가방끈도 짧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교육받지 못했으니 그렇게 박정희를 찬양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엔 가능했어요.
지금이야 전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만으로 전 세계로 정보가 퍼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언론만 장악하면 되던 시절이니까. 부모님 세대가 왜 그렇게 착각에 빠져있는지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 애들이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모시고 찬양하는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끝나요.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을 다루지 않았고, 광주로의 진입 자체를 군대가 막았기 때문에 당시를 살았던 사람조차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외신 기자를 통해 알리려고 그 노력을 한 거고요. 북한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통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전에 탈북한 사람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 CD에 복사된 한국 드라마를 몰래 구해서 봤었는데 그 중에 천국의 계단을 정말 재밌게 봤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군인들한테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남한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간다고 교육을 시키고 세뇌가 되어 있는데, 드라마 속 화려한 모습을 보니 얘네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거짓이 아닐까 의문을 품을 수 있으니 절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 특히 광주 이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박정희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고 그냥 새마을운동 으쌰으쌰 고생은 자기들이 다 했는데 이게 다 박정희 덕분이다 하면서 북한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라서 답답하지만 아버지를 만약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부모님, 내 친구가 죽어가는 걸 봤다면 그럴 수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뭐 여기서 누구를 찍어라 마라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라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죠.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날리면 이딴 개소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를 하면 돼요. 잘못을 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투표를 꼭 하세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누굴 뽑아야 할지 몰라서 투표를 안 했어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럼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를 던지세요. 무효표나 투표하지 않은 기권표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효표는 내가 지금은 너희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내 표를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투표율 50%의 무효표 5%랑 투표율 80%의 무효표 20%일 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는 정치 같은 거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투표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지금도 계속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윤모 씨랑 국힘 애들은 즐거워요. 이 나라의 30% 정도 멍청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지를 해주거든요. 지금도 독도도 팔아먹고 일본에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해도 30%는 지지를 하잖아요. 이 30%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관심 없다고 투표를 안 해서 투표율이 50%다. 이미 30%를 확보했는데 유권자 더 잡겠다고 쓸데없는 공약 같은 거 늘어놓을 필요 있어요? 그냥 당선인데? 하지만 투표율이 80%라면 무효표를 던지는 중립 유권자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투표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전두환의 독재가 끝나고 겨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들의 강력한 무기인 표를 노태우한테 던졌어요. 영화를 본 사람들 중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 진짜 멍청한 애가 아니라 2023년인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2022년 대선의 결과가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발 멍청한 국민이 되지 말자고요.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수준 떨어지는 짓은 이제 그만 좀 하자고요. 몇십 년 동안 이런 같은 역사가 되풀이됐는데 이제 지겹지도 않나요? 서두에 말했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자영업자 카페를 보면 매일매일 장사 안 된다고 징징대는 글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무슨 코로나 보상금을 1,000만 원을 뿌린다고 윤석열 찍겠다고 했던 자영업자 중에 징징대는 놈 있으면 진짜 쌍욕 받고 싶어요. 그런 인간들은 징징댈 자격도 없어요. 영화 속 신념을 지켜주셨던 진압군 실제 군인 여러분들과 민주화 운동에 힘썼던 광주 시민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미 정우성이 진다는 걸 알면서도 영화에서만이라도 이겨주길 바랐던 분들 많을 거예요. 만약 김성수 감독이 역사와 반대로 정우성이 이긴 가상의 역사를 서울의 봄 외전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촬영을 끝낸 상태고 후에 개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